네, 여러분 지금 마이 FM 95.3MHz 서대문 공동체라도 주민서대문 듣고 계십니다. 정정 한마디 한다고. 저번 시간에 이제 서대문구회가 네. 의장단 선거할 때 네. 후보 등록제가 없으니 후보 등록제를 나중이라도 하셔라 네, 라고 했는데 후보 등록제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니 저를 봤는데 제가 그걸 못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죄송하고요. 자, 개혁신당 얘기를 할게요. 저기 생각보다 이 서대문구에서 개혁신당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그죠 않나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어떻게 좀 이렇게 결정하시게 된 게 어떻게 결정을 하시게 된지 되게 궁금하고. 제가 개혁신당 이적을 한. 그렇죠. 네, 뭐 사실은 제 정치 인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정당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게 양당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만들자라고 한 그 안철수 당시 무소속으로 노원에서 국회의원이 된 그 인물이 새정치추진위원회 이거를 만들어서 창당 작업을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정당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대학교 4학년 때였나? 그러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으로 합당, 뭐 사실 당도 없었는데 합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 한 2년 좀 넘게 민주당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저는 민주당에 있으면서 뭐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동의하실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생위원회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까지 하고 대학생위원회. 근데 그 당 안에 있는 젊은 20대 친구들마저도 개파로 모든 상황을 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여기는 새싹부터 좀 많이 좀 속된 말로 썩었다. 좀 사가 들어간다. 이런 판단을 그 나이 때 했죠. 20대 중후반에. 그래서 나는 이럴 바에는 그냥 밖에서 관망자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국민의당에서 당직자 공채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바른미래당 또 되고 당직자 출신으로 지방의원 출마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쭉 정치 경로를 보면은 죄다 삼지대입니다 거의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국민의힘 들어갔는데 그건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되고 대선 전에 인재영입으로 저를 채간 거죠. 감사하게도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지방선거 치르고 처음에 홍범도 흉상 뭐 얘기나 뭐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시에는 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좀 상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새로운 인물들이 좀 당 주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거든요. 그래도 조정이 될 것이다 당 안에서. 어느 당이든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또 과거의 이념적인 색깔로 관점으로 정당을 국민의힘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 또 당원 구성도 그래요. 국민의힘 당원 구성이 막 60대 중반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막 50% 가까이 되니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아무튼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그런 인식을 가진 과거의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은 정당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최해병 관련한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당의 어떤 그런 처리하는 방식이 도저히 제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개혁신당 마침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내가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 세력에 또 투신해야 되겠다 하고 나왔죠. 근데 보통 이게 약간 정당이 좀 자주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 제 입장에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런 부담이 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보통 이게 이게 또 바뀐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에 대한 사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 바꾸시는 분들도 내가 몇 분 봤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결국 그것은 못 바꾸는 거는 자기 정치 소신이 그 정당을 유지를 안 하면서까지도 지킬 소신인가의 선택이라고 봐요. 저는 정당발로 정치는 안 하겠다라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내 소신에 안 맞으면 그냥 정치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라 대놓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도 평상시에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거지 다른 분들의 그런 선택에 또 이래라 저래라 뭐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갔더니 국민의힘 이제 민주당에 대한 아까 개파 지적하셨잖아요. 네. 국민의힘도 여전히 개파적이지 않나요? 국민의힘 안에 뭐 개파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개파가 없어요. 그치. 개파가 아니라 그냥 이익 중심이에요. 그냥 나한테 줄 잘 서면 너 뭐 받을 거야 딱 요거지. 적어도 민주당은 자기 정치 철학이나 뭐 여기에서 그 정치 철학의 중심이 인물인 거고 그 인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딱 고정돼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쪽이 보수 정당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이 차이는 또 재밌네요. 그래서 다양하게 양당 다 겪어 보니까 야 이게 정치라는 게 진짜 항상 자기 생각과 다른 자기 소신과 다르더라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을 어떻게 견디냐의 문제고 네. 그거를 견디면은 이 바닥에서 계속 정치하는 거고 못 견디면은 저같이 비주류의 뭐 반골 분자의 이런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개혁신당을 보면은 여전히 사람들이 이게 범요권이냐, 범야권이냐 이렇게 이제 분류를 뭐 자기들 멋대로 하긴 하는데 네. 결국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대선 즈음 되면은 개혁신당이 또 통합을 할 거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그런 관점이 있죠. 네. 혹시 그렇게 이제 뭐 안 될 거라고 개혁신당은 늘 말하지만 혹시 그렇게 된다는 거는 뭐 양당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수렴이. 뭐 그렇게들 보시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양당으로 된다는 전제에서 이제 좀 다른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뭐 종결되지 않는 이상 그 중심으로 아마 계속 갈 거라고 보고요. 대선 얼마 남았지? 3년 남았나? 근데 적어도 지방선거는 개혁신당 간판으로 치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면 그 전에 굉장한 지지율의 하락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개혁신당 중심으로 보수에서 이탈하시는 분들이랑 또 민주당에서 또 이탈하시는 분들이 또 합류할 수 있다고도 보고요. 저는 같은 그 구도가 대선을 두고 있을 때 그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우리 차승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은 결국 전국적인 지지와 세력을 바탕으로 큰 세력 중심으로 한 명이 당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정계 개편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개혁신당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 개편이 안 되고 계속 지지율은 적어서 소수 정당으로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선택은 아마도 쓴소리하고 바른소리하고 그런 역할로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상태로. 적어도 제가 국민의당 한번 경험해 보니까 대선은 넘어가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이고 그래서 그리고 당원들이 적극적인 이 당비를 납부할 정도로 적극적인 고관여층 굉장히 그 당원들의 성향이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네, 뭐 서대문 FM 뭐 여기 조회수도 아마 높은 게 개혁신당이 거론하면 나오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살려주십시오. 네. 그럴 정도로 되게 평상시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 필요하다면 후원도 이렇게 더 하시려는 의지를 당원 게시판이든 어디 커뮤니티든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뭐 DM이나 이런 것도 오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도 정치를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라 유지는 된다. 유지는 된다. 그렇다고 그거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만 하는 건 아니고 반드시 지지율을 올리고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내고 그 세력을 바탕으로 대선도 치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허은하 대표하고 이준석 의원의 제가 볼 때는 약간 동일한 관점 자체는 이게 소수가 적대적 M&A를 해서 국민의힘을 오히려 이렇게 하겠다라는 느낌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긴 하거든요. 뭐 그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건 뭐 공공연하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네. 그분들이. 근데 그러면은 이제 자 지선은 버틸 수 있고 대선도 버틸 수 있는데 가장 고비는 총선인가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개혁신당은 1년, 2년도 쉽지 않다라고 다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치 해보니까 지금 11년 동안 해보니까 그럼 뭐 휙휙 바뀌어요. 국민의당 그 38석 얻은 정당이 맞아요. 네.
반 가까이 쪼개지면서 어디는 이제 그때 평화민주당이 민주평화당인가? 민생당. 아니 민생당 정은혜 민평당이라고 하나 있었어요. 그 호남 의원님들 중심으로 맞아. 이제 나머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쳐지는 그 과정이 불과 1년 반? 선거 끝나고 1년 반? 2년 안 되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것도 지지도 뭐 여론조사 뭐 분석하더니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난리 나고 갈라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또 합종연행하는 것도 순식간이고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4년 뒤에 총선까지 뭐 생각하기 전에 당장의 지방선거, 대선 여기에 좀 집중을 한다. 대선 지면은 대선에서 뭐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못하거나 아예 그냥 말아먹을 정도로 된다면 그때는 총선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이제 이야기 중에 핵심은 그거예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 있다가 나가겠다. 그런 이제 과거에 아니 이제 저번 총선 때 나가겠다는 이제 뭐 상담을 한 친구에게 제가 해줬던 말은 그거예요. 뭐 정치의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민주당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제시했던 친구긴 한데 저는 민주당에 있으면서 왜 정치의 다양성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본인의 정치적 고민이다. 그럼 나가는 건 저는 오케이. 다만 나가서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치의 다양성과 제 3당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저는 본인의 정치 인생의 끝을 저는 그 3당에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3당끼리 여러 가지 뭐 일종의 합종 연행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양당제에 대한 비판적인 고민인 거잖아요. 좀 비슷하게 주의사고 의원에게도 이제 통합을 혹시 뭐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어느 쪽을 많이 되더라도 통합은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네, 아무튼 본인의 생각은 그렇지만 네. 나중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되더라도 통합됐으니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라는 구조는 아닌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고민인 거죠. 약간 조언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제 3당에서 죽어라 이거. 주의사 의원한테 얘기하니까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이름이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하는지 제 모르겠는데 말은 그 개혁신당이 통합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다른 생각이겠지만 네, 통합은 우리는 전제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합을 한다고 하는 순간 그냥 이중대가 되는 거고 그거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성을 하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혁신당이 통합을 안 한다고는 지금 얘기하는 건 또 오케이. 다만 뭘 떠나서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3당의 그 지위 혹은 양당이 아닌 지위로 뭐 3당이고 4당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양당이 아닌 지위로 계속적으로 정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네, 저희는 이제 목표가 그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가 중심인 대한민국 정치제도 하에서는 어찌됐든 양날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목표는 그 양날개의 한 축으로 만드는 거다. 저는 바른미래당 할 때도 그랬고 그 국민의당 할 때도 그래. 국민의당 할 때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게 그거예요. 안철수 이 양반이 2등을 못한 거. 그게 제일 아쉬워요. 그 2등을 했으면 그 중심으로 아마 그 다음 선거부터는 모였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뚫지 못한 홍준표라는 후보한테 결국에는 끌려간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포부가 양당의 한 축이 되겠다는 그 이제 거잖아요. 이 표현은 제가 하는 표현이고 네, 개혁신당은 반드시 이제 이 개혁신당이란 틀로 이 정당으로 정치 개혁을 하고 또 이제 양당 솔직히 양당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념적으로 저는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좀 세대 개편이 필요하다. 개혁신당은 이제 그 중심으로 아마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 당대표 선거 할 때 당시에 당직을 대변인을 하고 있었는데 네, 당 대변인 하고 있었죠. 네. 홀로. 네. 당대표 선거하기 전날인가 전전날 사퇴를 하면서 네. 허은하 대표를 지지하고 관두셨었어요. 네. 그 과정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야 뭐 당에 유일하게 대변인단 중에 유일하게 다른 사람 다 사퇴했거든요. 다 이미 이제 선거 운동하러 세상한 거죠. 네. 근데 저는 항상 당이 우선인 사람이라 그 당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당에서 대변인이 아무도 없이 다 사퇴를 하면 누가 공식 브리핑을 하고 논평을 하냐 이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어차피 뭐 다 나온 사람들이 아는 분들이고 친한 분들이고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누구를 표하긴 그렇고 그래서 내가 대변인으로서 역할 끝까지 하겠다 했는데 하는 기간 중에 이상한 논쟁이 하나 붙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지방선거 의원들 출마자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뭐 기억난다. 최대한 많이 내야 된다. 맞아. 이런 논쟁이 있는 거예요. 맞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제3지대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하고 했던 이 인물로서 봤을 때는 선택과 집중, 좋은 인물들 추천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근데 그렇다고 소수만 하면은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못 드러내거든요. 그러면은 최대한 좋은 인물들을 발굴하고 교육해서 많은 분들을 공천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난 보면서 저게 논쟁이 되는구나. 아니 논쟁거리긴 하죠. 예를 들면 진보정당도 보면은 정의당은 약간 집중성이 있었던 당이었고 진보당은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거는 현실에서 이게 많이 낸다는 의미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니 많이 낼 수 있으면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저는 그게 좋다고 보는 거지. 아니 많이 낼 수 있는데 선택에 집중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 사실은. 아니 이제 당선 가능 있는 지역에는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 여기 집중시켜주면 좋지 않겠냐는 거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작은 당으로서 나오면은 그 이제 입 닦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다시 그 작은 당 입장에서 어떤 인물한테 뭐 인력이든 재정이든 뭐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냐?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될 사람은 돼요. 그렇죠. 좋은 인물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 발굴하고 준비가 돼 있으면 됩니다. 되게 냉겨는 구독벌 받아도 돼요. 또 심지어.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특히 기초원, 3인 선거구든 2인 선거구든 좋은 사람들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방선거 제가 출마했던 6년 전 선거 그 이전부터인지 그때부터인지 그 이후인지 몰라도 적어도 지방선거에서 지방 구의원이나 이런 경우는 진짜 동네 잘 알고 동네 일할 사람 뽑아야 되겠다라고들 생각들 요즘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에 대한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성숙도가 올라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처음 나왔던 6년 전에 비해서 지금 앞으로 뒤에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는 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개혁신당이 거기에서 뚫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좋은 인물을 우리가 발굴하자. 솔직히 개혁신당으로 나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관두시고 그거에 논쟁이 있어서 한번 발을 담그신 다음에 대변인을 관뒀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 크게 나간다는 그러니까 많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게 이제 허은하 후보고 당시 효율과 집중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기인 후보였어요. 저 이기인 후보 너무 좋아하는 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이기인 후보를 찍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 표는 확실히 허은하 후보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지지 선언을 하다 보니 대변인직을 사퇴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당대표 되고 나서 또 개혁신당도 계속 조직 개편하고 조직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대문구에서도 지금 이제 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공모도 나오고 한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뭐 당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뭐 며칠 전인가 지난주인가 한번 페이스북에 글을 썼지만 저는 이제 당에서 공고를 한 조직위원장이 서대문 갑에 출마는 그러니까 후보가 아니고 지원은 안 했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고 그분 말고 또 혹시 있는지는 제가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어찌됐든 그 되신 분 중심으로 지방선거 잘 준비할 것 같습니다. 을 쪽은 혹시 뭐 또 이렇게 뭐 발굴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물로 나눠져 있어요? 네, 일단 저는 당원당규 이번에 전당대 준비하면서 당원당규 개정할 때 그 개혁신당 이 소수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조직위원회를 꾸리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이든 아니면은 통합 운영이든 복수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당원 당규의 개정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뭐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민주노당 시절에 민주노당은 그 국회의원 선거구로 한 게 아니라 저기 행정구역으로 나눴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선거구는 하나인데 지역위원회가 몇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쩔 때는 그냥 국회의원 선거구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약간 이렇게 통으로 해서 행정구역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머리를 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조직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 정도를 좀 넣어보시는 게 훨씬 더 당 운영에 조직 운영이 좋겠다라고 의견은 드렸는데
이게 그 일단 개혁신당이 아직 신생 정당이다 보니까 그 바꿔야 되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규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못 건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 대표 되고 나서 당원 당규 또 이제 현재는 하겠다 어쨌든 하더라고요. 서대문 같은 경우는 가별로 나눠져.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예. 어른 뭐 혹시 소식이 뭐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알면 이제 비선이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몰라요. 아니, 예. 누가 이렇게 냈다라는 정도도 소문으로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그 정도로 다양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식을 내놓는 그런 정당은 아니어서 그래서 아마 없을 거예요. 사고 연애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공석인 경우가 많고. 점점 이제 선거로 갈수록 또 이제 또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설 테니까. 네네. 그건 뭐 당연하겠죠. 알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요. 우리 월간 주의사 그 앞으로 2년 어떻게 살 건지와 약간 이렇게 그 의회와 이 구청 간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한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